자, 시작해보자. 뭐 1번 뭐 설명할 거 없고 2번도 그냥 채워 넣으면 되고 3번 2차 함수 뭐 그냥 제한 범위도 없는 거니까 그냥 꼭지점 찾는 문제죠. 게다가 뭐 식도 다 주어져 있고 뭐 필요 없고 4번 문제는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그랬는데 개수가 다 실수라 개수가 실수. 그러니까 켤레근에 의해서 오메가 바도 근이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갖게 되면 그 켤레 복소수도 반드시 근이다. 켤레근 오메가 바도 근입니다. 따라서 오메가나 오메가 바랑 똑같은 성질을 가져서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1돼서 주기 3 주기성 갖는 거고요. 따라서 그냥 오메가 바의 4개는 그냥 오메가 바 하나인 거고 오메가 바 6개 하면 그냥 1인 거죠. 그럼 일단 쟤들은 이제 오메가 바 제곱에 오메가 바에 1을 더한 건데 풀면서 인수분 해보면 이놈은 실근일 거니까 허근은 여기서 나올 거고 따라서 대입해보면 오메가 바 제곱에다 오메가 바에다 1은 그냥 0 돼버리죠. 그냥 그래서 얘는 0인 거죠. 오메가나 오메가 바나 똑같은 애고 같은 성질 같습니다. 얘는 오메가나 오메가 바나 같은 성질을 가져요. 개수가 실수라. 자, 곱셈공식 변형식해서 그냥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구하시면 될 거고요. 6번은 가운데만 하나 함정이 있죠.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해야 되고 저는 절대로 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빼고 i 붙이면 되죠. 무조건 마이너스 빼고 i 붙이면 돼요. 이런 건 뭐 그냥 함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틀리면 안 돼요. 문제고 7번 넘어가서 7번도 x축과 만나는 점은 그냥 y자리에 0 넣고 방정식 푸는 거죠. y자리에 0 집어넣고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줬으니까 x자리에 1 넣고 a 구하고 그 다음에 b 구하고 그러면 되죠. 따로 설명하고 얘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되죠. 한근이 2라고 그랬으니까 x 빼기 2 한근이 2라고 그랬으니까 x 빼기 2고 그 다음 당연히 x제곱일 거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1차항이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플러스 2x가 있어야 돼서 마이너스 x가 있어줘야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로 바뀌죠. 나머지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로 그냥 1인 거죠. 나머지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를 사용해서 1을 그냥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는 그냥 장난스러운 문제다. 다음 문제도 좀 쉽게 내려고 그냥 1차로 나눈 나머지 주고 1차로 나눈 나머지 주고 그 1차들을 포함한 그 1차식들을 포함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서 그냥 별건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p-1은 2 p2는 5 해놓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5 이렇게 해서 연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는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해도 된다 그랬죠. 나머지 설정할 때 rx를 나누는 식 하나를 그냥 넣어버려서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니까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A는 어떻게 찾습니까? 아직 안 써먹은 조건. 2 대입했을 때 5다. 2 대입했을 때 이렇게 해서 A는 1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나머지를 빼버려서 그러면 나머지를 빼버렸으니까 나머지가 없게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이제 뭔가가 있을 건데, 이렇게 얘가 직선이라 그냥 바로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했을 때 이 교점 함수 해석이라고 그랬죠. 함수 해석. 얘들의 교점 중에 두 개의 교점을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직선 중에 그 직선이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그걸로 직선 방정식 만드는 데는 굳이 지장이 없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증가량 3, y증가량 3, 기울기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난다.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구하는 방법.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열심히 얘기했던 거 그거. R1은 그래서 4. 뭐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구하는 거. 가장 기본 풀이는 뭐 이거야 뭐 모든 해설집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푸는 거고, 나머지 설정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주고 그 2차식을 포함하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설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이제 그걸 차수를 좀 낮췄어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주고 그 1차식을 포함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나머지 설정하는 방법 그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내셨어요. 보통 2차 나머지 주고 그 2차를 포함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설정하도록 그렇게 내는데, 얘는 그것보다 더 쉽게 해석됐고, 얘는 이제 함수 해석. 어차피 직선이 지나는 점은 두 개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이 지나는 점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 두 점으로 직선 방정식을 구해버린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 그때 저 자세히 설명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수 해석하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다 함수랑 연결되기 때문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똑같고. 다음 문제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형태에만 갖춰서 그냥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식이 다 주어져 있어서 그냥 더하라면 더하고 나누라면 나누고, 또 나누라니까 나누면 되죠. 뭐가 걱정이야. 그냥 항등식으로 툭툭툭 채워넣으면 되고. 자, 별건 없습니다. 그냥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얘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2023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랬더니 나눠줘. 아예 인수분해 해버리면 아예 나눠지게 만들어 버렸죠. 너무나 친절해서 이게 x 플러스 2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2x 4여서 이거네. 그냥 이걸로 나누려는데 몫이 당연히 해줘. 너무 쉽게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운, 아주 쉽게 낸 문제. 다음 문제는 함정을 하나 펴놨죠. 다 아는 거.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렇게 풀면 K가 8보다 작거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에서부터 8까지다 해서 8개라는 답도 있어요, 보기. 그런데 항상 어떤 식을 줄 때는 그 앞에 무슨 문장이 붙었나를 잘 보라고 그랬죠.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K는 절대 뭐면 안 돼요? K는 절대 뭐면 안 돼? 6이면 안 되죠. K가 6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닌데. 그래서 답이
7개죠. 함정을 하나 파놨어요. 함정이 빠지지 않으면 뭐 푸는 건 한 달씩 뭐 저건 미친 듯이 했던 거고. 자, 다음 문제. 두 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럼 판별식 D가 0 해서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낸다고 그랬죠. 연립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건데, 예,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다고 그랬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사과? 완전 제곱 되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완전 제곱이 돼? 응? 뭐라고? 왜? 뭐라고 했어? 뭐라고? 4분의 했어? 내가 귀가 좀 너무 조그맣게 말하면 안 들려. 너무 조그맣게 말하면 안 들려. 반제곱, 그죠?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반제곱. 여기 얼마 해야 돼? 반제곱. 얘 반이 누구야? 반이 얘죠? 얘 제곱. 얘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 얼마 돼야 돼요? 이거 암산 안 되냐? 암산 안 돼?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됩니다. K-1을 제곱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래서 A는 이 얼마야 돼? B도 자, 완전 제곱식.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 물론 판별식 D 써도 되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랬죠. 완전 제곱 알아? 중3 때 완전 제곱 미친 듯이 만들어 봤으니까 꼭지점 찾을 때도 만들었고 2차 방정식 찾을 때도 만들었고 2차 방정식에서도 중근 뭐 완전 제곱식 맨날 만들었고 2차 함수에서도 계속 꼭지점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일부러. 그냥 편하죠. 근데 모르면 이제 판별식 쓰면 되고 뭐 걱정이야. 판별식 D는 0 하면 되지 뭐. 저는 그거 하나만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역시 근 나왔으니까 대입. 이 두 식은 현재 참. 이것의 두 근을 구하라는데 그러면 x에 뭘 대입해야 참일까? 얘를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배웠던 확대 축소와 평행 이동까지 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x축 6 평행 이동 그리고 가로 3분의 1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또는 가로로 3분의 1을 한 다음에 x축으로 2 평행 이동 시키겠습니다.
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도형의 이동과 가로 세로 확대 축소. 이동과 비율, 함수의 관계 이동과 비율. 가장 무식하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뭐 하는데 뭐. 3x-6자리가 알파로 바뀌었습니다. 3x-6자리가 알파로 바뀌어야 식이 참이 됩니다. 그러면 3x가 알파 더하기 6인 거고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6이네요. 그래서 이게 해입니다. 요 x에다가 3분의 알파 더하기 6을 대입하면 f 알파는 0 이렇게 식이 바뀌고 이 식은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x자리에 얘를 대입했더니 이 식이 참됐습니다. x자리에 얘를 대입했더니 여기 x자리에 이놈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참이 돼 버렸어요. 따라서 이놈이 근입니다. 같은 원리로 나머지 한 근은 쟤네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9분의 알파 베타에 6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6 해가지고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할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푸는데 뭐 어떻게 풀면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오는 거죠. 그냥 뭐 기본 문제들 다 별로 재미없네. 다음 문제는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한번 냈는데요. 사실은 저게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상관없거든요. 직각삼각형이 되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밑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교점에서 수선을 내리고 교점에서 수선을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거든요. 밑변하고 평행한 선을 그은 거예요. 밑변하고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평행선을 그어놔서 노란 삼각형하고 흰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 돼버리죠. 평행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동의각 같고 동의각 같고 각 같고 AA 닮음입니다. 닮음이면 변의 길이의 비만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높이도 같은 비율이에요. 얘 대 얘가 2대 1이면 높이도 2대 1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하면 뭐 아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삼각형이 닮음이면 높이도 같은 비율이에요. 길이비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제가 여기를 B로 놓고 여기를 내가 높이를 A라고 한다면 지금 얘의 밑변을 B로 높이를 A라고 설정한 거예요. 내가 얘를 밑변을 BK라고 놓는다면 높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네, AK가 되는 거죠. B 대 A, B 대 A 돼야 되니까 B 대 A, B 대 A, B 대 A가 돼야 되니까 BK면 AK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B 대 A, B 대 A 닮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닮음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려는 직사각형에서 밑변이 BK인 가로죠. 이건 가로. 가로가 BK인 상태고 높이는 어떻게 되냐? A에서 AK를 빼면 되니까 A-AK가 돼버려요.
그럼 넓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BK에 A-AK가 돼서 얘도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이거 2차 함수 최대 최소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K가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죠. 아, 최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음수니까 최대. 제가 지금 변의 길이를 어떤 특정한 숫자로 설정한 게 아니고 그냥 AB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K는 무조건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꼭지점. K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K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게 2분의 A란 얘기고 2분의 A란 얘기는 결국은 무조건 중점이란 얘기죠. A의 반이란 뜻이니까. A의 반이란 얘기잖아. A의 반. A인데 2분의 1. A의 반. 그러니까 무조건 A의 반, 높이가 A의 반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해서 중점에서 중점. 무조건 중점 찍어서 높이가 반되게.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A라, 2분의 1이라 이거 대입하면 4분의 AB죠. 답도 공식처럼 나와요. 그냥 4분의 A.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예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예요. 그냥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그렇게 받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 3대 4대 5도 아니까 여기 2등변이라 밑에 8 그리고 3대 4대 5 6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하셔도 돼요. 혹시 서술형으로 내게 되면 뭐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면 되고 쓰면 되는 거고 그냥 답만 찾기로 치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가 답인 거예요. 지금 A, B가 무슨 숫자인지 제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K는 무조건 2분의 1이라니까요. 그래서 K가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냥 무조건. 여기가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요거의 반. 요거의 반이어야 돼 무조건. 2분의 2. 이거의 반.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다면 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 이게 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이게 처음 본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거고 그래서 그 교과서를 같이 쓰는 학생들은 그냥 뭐 학교에서 봤던 문제라 그냥 다 푸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그냥 빨리 풀고 싶으면 저렇게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요. 답만 찾기로 치면 별건 없습니다. 크게 뭐 난이도 있는 문제. 처음 봤다 싶은 학생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송우고 학생들이라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걔네들. 아싸 3초? 그러면서 이제 다 맞추는 거죠.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안 한 놈들이야, 뭐. 절대 안 왔을 테니까. 다음 문제도 3초면 푸는 문제예요. 3초면 푸는 문제.
2차 방정식의 허근이 z인데 z제곱은 실수고 k 더하기 z 곱하기 z 바의 값을 구하라는데 k는 실수, k가 실수라는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z바는 z의 켤레복수수다. 근 나오면 제일 먼저 해볼 발상은 대입. 중학교 1학년 때도 맨날 하던 거니까. 근 나오면 제일 먼저 해볼 발상은 대입. 대입하자. 그랬더니 얘가 계속 숫자를 가르쳐주고 있어. 얘는 실수, 얘도 실수. 계속 숫자를 가르쳐주고 있어. 얘는 허수, 얘는 실수. 계속 숫자를 생각해보래. 숫자의 종류를 생각해보라니까. 숫자의 종류를 생각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문제에는 함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허수 i가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는데, 허수 i가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어. 다 실수라. 근데 우변에 보니까 i가 없죠. i가 없어요. k는 당연히 4여야 됩니다. 우변에 i가 없기 때문에 좌변에도 i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i가 있거든. 이게 허수라서. 여기 i가 있어. 근데 i가 없어져야 돼. 그럼 k가 4면 없어지죠. 0에다 뭐 곱하면 그냥 0 되니까. 그리고 이게 2차 방정식인데 다 실수래. k가 실수래. 그냥 실수 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켤레근 이론. z가 근이면 z바도 당연히 근인 거고 켤레근. 그럼 이건 두근의 곱인 거죠. 그럼 얘가 k가 4니까 얘 3이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그냥 3이죠. 문제는 잘 만든 문제고 좋은 문제인데 끝나오면 대입. 좌변에 i가 없으면 우변도 i가 없어야지. k는 4구나. 그 다음에 켤레근. z가 근이면 z바도 근이지.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그럼 두근의 곱이네. 근과 개수 3. 너무나 잘 만든 좋은 문제죠. 켤레근 이론의 근과 개수에 근이니까 대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복소수 상등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습니다. 문제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넣어놓고 풀으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든 문제. 자, 얘는 이제 저희가 수사경문에서 봤던 거 숫자만 살짝 바꿔놓은 거죠. 여기 2고 4였고 여기가 1이었었는데 2, 4를 3구로 바꾸고 1을 2로만 바꿔놓은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수사경문.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로 풀려야 내신 문제 출제됩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신 거고. 자, 가해서 나머지가 8p제곱으로 똑같아요. 뭐 한다고요? 나머지가 8p제곱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뭘 한번 해봐? 뭐라고? 나머지를 대입을 한다고? 아니요, 그건 됩니다. 가능합니다. 나머지가 8p제곱으로서 그 복습을 좀 하셔야 돼. 복습을 안 하니까 수사경문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꿔놨는데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해야 돼. 숫자만 바꿔놨는데도 모르면 안 되네. 나머지를 빼는 거죠. 나머지를 빼버리면 그럼 나머지가 없죠. 그러면 인수정리로 인수인 거죠. 인수정리. 인수인 거죠. 나머지가 0이면 인수. 얘가 x 플러스 3도 인수인 거고 x제곱 플러스 9도 인수인 거죠. 다음에 옆에 누군가 있을 수 있는데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 옆에는 몇 차식이 들어와야 되고 1차식이 들어와야 되고 1차의 개수는 당연히 1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새끼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고1 수준이면 미지수 2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맨날 미지수 2개짜리를 풀었는데 그냥 바로 미지수 하나 더 설정하는 것은 그냥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르는데 뭐. 자, 이제 가족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멋지게 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가 둘이 똑같이 8p제곱이냐? 그럼 8p제곱을 빼버리면 둘 다 나머지가 없게 되고 둘 다 인수가 되겠네.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인수를 2개나 찾았네? 그럼 나머지 인수 하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4차식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구나. 이제 나 조건하고 다 조건을 써서 P를 구하시면 되는데 F2, X자리에 2대2. 자, X-2. X자리에 마이너스 2대2. 얘랑도 같고 그러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고 싶어져요? 예, 연립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얘랑 같다니까 빼주시면 되죠. 얘랑도 똑같으니까 양변을 그냥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좌변이 0되고 얘에서 얘 빼서 0이니까 13도 필요 없죠. 양변을 13으로 나누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래서 10 더하기 5a 뺍니다. 더하기 2 빼기 a. 그래서 a는 마3. 저는 a가 마3이라는 건 미리미리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기차식, 너무나 훌륭한 보기차식. 자주 내죠, 보기차식. 그래서 보기차식 나오려면 여기가 마3 돼야 보기차식 나오니까. 보기차식은 나중에 4차 함수 이런 데서도 대칭성을 갖는 함수라서 굉장히 자주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인 것까지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p가 구해야겠죠. x 마이너스 루트 p가 fx의 인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루트 p 대입하면 되죠. 인수니까 루트 p 대입하면 0 될 거고. 자, 루트 p 대입하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9니까 p 마이너스 9. 루트 p 대입하면 얘가 p 더하기 9. 이게 마이너스 8p 제곱. p제곱 마이너스 81이 마이너스 8p 제곱이어서 양수 p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p는 그냥 3인 거죠. 양수 p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그냥 뻔한 문제였습니다. 뻔한 문제. 그냥 수사 경무에서 똑같이 냈으니까. 다음에 얘도 켤레근이죠. 그냥 켤레근. (2차) 방정식의 항근이 3 플러스 i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고 풀이과정을 논술하시고 했는데 여기서 a, b가 실수라고 했죠. 그래서 켤레근 이론을 또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켤레근 엄청 좋아하셔. 그죠? 켤레근 너무 좋아하셔. 개수가 다 실수인데 허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누구도 근이야? 3-i도 근이죠. 그러면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a, b를 구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6, a는 마이너스 6, 두근의 곱 a분의 c, b가 두근의 곱 1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10. a가 마이너스 6, b는 10. a가 마이너스 6, b는 10이니까 얘 두근 얼마냐면 4하고 마이너스 16. 이 두근 최고 차이 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어떤 애들 는 0 안 붙인 애들은 다 틀린 거야. 는 0 안 붙이면 틀린 거야. 방정식 만들려고 그래서 방정식. 는 0 안 붙이면 틀린 거야. 는 0 안 붙여놓고 맞았다고 채점하면 안 돼. 는 0 붙여야 돼. 다음에 19번은 조립제법.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것도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함정. x 플러스 2분의 1, 2x 플러스 1. 둘 다 조립제법 할 때는 왼쪽에다 다 얼마를 써야 돼요? 얘로 나누던 이 자리에는 다 뭐를 써야 돼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써야죠. 그러면 얘로 나눈 거랑 얘로 나눈 것이 목과 나머지가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 쓰니까? 아니죠. 얘로 나눌 때는 뭘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 거고, 친절하게 이것까지 한번 해줄까? 니은자까지. 내가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되죠. 무슨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목 부분을 2로 한 번 더 나눠 주셔야죠. 그래서 얘는 목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2로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같습니다. 얘가 2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뻔하죠. 뭐 인수 정리해서 인수 하나 찾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0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0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수 정리로 하나 찾고, 그러면 2x 플러스 1로 나눌 거니까 계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수라고 그랬어요. 정수. 그래서 2x 플러스 1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 한 번 더 나눠야 되겠구나. 그것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조립제법은 알아는 두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거의 쓰지 않지만 할 줄은 알아요. 저는 할 줄 아는데 안 쓰는 거랑 할 줄 모르고 안 쓰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연습은 해두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있어. 조립제법 쓰라고. 송호고뿐만 아니라 경항고 이런 대학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 쓰라고 했어. 자, 다음 문제도 별건 없습니다. 직선이 있으니까 최대로 ax 플러스 b 미지수 2개 구하면 되는 거고, 이차함수 있으니까 최대로 px제곱 뭐 qx 플러스 r 아니면 p의 x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r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최대 맥시멈 5개의 미지수를 찾으면 되는데, 갖다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가 넷 5개 있죠. 미지수 5개 식 5개니까 못 푸는 건 전혀 못 푸는 건 없어요. 그냥 미지수 5개 식 5개 좀 귀찮겠다. 귀찮다 이거죠. 좀 귀찮다 이거죠. 좀 귀찮다. 자, 가나다는 그냥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나와 있으니까 라를 그냥 조금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도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교점이니까 x-2인데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x-2일 때 y좌표도 서로 똑같아야죠. x1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1에서의 y좌표도 서로 똑같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뭐는 하나 가르쳐주기까지 했어. 이게 -3이라는 사실까지도 가르쳐줬어. 그리고 얘랑 더했더니 3이래. 두 개 더하면 3인데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6이네. 그럼 g는 벌써 나왔네. 1, -3하고 -2,6을 지나네. g라는 애는 직선인데. x 증가량 3, y 증가량 -9니까 그냥 gx는 -3x에 1일 때 마3? 아유, 너무 더 예쁘게 그냥 -3x로 끝나버리네. 그리고 fx의 최대값이 6이라고 그랬는데 최대값이 6인데? 최대값이 6? 6이라고? y좌표 6? f-2가 6인데? 꼭지점을 아예 가르쳐줬네요. x의 범위 제한 없으니까 모든 실수니까 그냥 바로 꼭지점에서 최대인 거죠. 아니면 꼭지점에서 최소인 거고요. 앞볼이면 최소, 윗볼이면 최대죠. 꼭지점이 그냥 -2,6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f1이 -3이다만 가지고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 구했습니다. fx도 구하고 gx도 구하고.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도록 냈고 처음부터 우와 미지수 5개짜리다. 엄청 복잡하겠구나. 하지만 사실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푸는 것은 저걸로 끝.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해. 크게 고난이도가 있지는 않은데 도형 처음 받은 학생들은 좀 낯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경무 그거 안 풀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그 문제도 낯설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요. 도형은 아까 교과서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낸 거라서 송호고 학생들은 그 도형 거의 맞췄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아까처럼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이 또 있어서 그거 외운 학생들은 그냥 3초면 맞추는 거였습니다. 수사 경무는 이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맞췄을 거고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라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제예요.